오늘은 제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이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학교를 다니는 것이 특권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이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우선 굉장히 많은 비교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SNS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상을 정말 이렇게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은 IT 강국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노출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행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가 여행을 2018년도 코로나 이전에 다녀왔어요. 근데 두 번째 국가가 멕시코였는데, 멕시코 시티에서 이제 과나우아토로 이제 넘어갔을 때 그 과나우아토에서 한 3, 4일 정도를 지내게 되었거든요. 한 호스텔을 예약을 하고 거기서 이제 대낮에 이제 그 도시를 좀 돌아다니려고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직원분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가족 단위로 그 운영을 하는 데라서 직원이 알고 봤더니 그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12살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12살이 됐는데 이제 제 개념으로는 12살이고 낮이면 당연히 학교에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저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의 이제 지냈던 경험이 전부였다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난 학교 안 다니는데 라고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멕시코라는 곳의 그 동네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복이라든지 그런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도 일부였었고,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공교육 자체가 이제 보편적으로 되어 있었지가 않더라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갈지 말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멕시코에서의 이제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받고 있는 교육들이 다 되게 특권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남미에 있는 자연들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정말 대자연들을 경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그 다음에 페루 마추픽추, 그 다음에 안데스 트레킹, 파타고니아 지역의 하이킹, 그 다음에 이과수 폭포, 그 다음에 이집트 피라미드, 온 대자연을 이제 온몸으로 맞으면서 제가 느낀 게 굉장히 우리가 정말 작은 존재구나, 그리고 그런 대자연 앞에서 되게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내 존재 자체를 깎아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고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힘든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되게 멀리서 보면 정말 작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지나갔고, 그래서 뭔가 되게 내 문제가 너무 큰 것 같고 그럴 때 저는 가끔 그 유튜브에 행성 비교라는 영상을 봐요. 그게 뭐냐면 우주 안에서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를 이제 비교해주는 그런 행성 영상이거든요. 그거를 꼭 한번 보세요. 제가 그것도 링크를 댓글에 고정으로 우주 안에서 이렇게 지구는 작은데, 제가 지구를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고 왔을 때 저는 정말 지구가 너무 넓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모두 다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문제가 그렇게 나를 힘들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멀리서 관찰할 수 있도록 시야를 계속 좀 더 확장시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최근에 읽었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내용이 참 좋았는데요. 뭐냐면 인간 생명의 대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태아가 어쨌든 하나의 생명체로 탄생을 하기까지 굉장히 복잡한 설계랑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거쳐서 엄마 뱃속에 이제 9달 동안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죽음은 한순간이라는 것 뿐이죠. 예를 들어서 산소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혈액이 부족해져서 죽게 되는데, 그 사안이나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창조되는 어떤 이 과정에서는 정말 복잡하고 하나라도 틀이 안 맞으면 우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각자 성인 한 명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되게 소중한 존재이고 되게 대단한 존재이고, 근데 우리가 죽을 때는 진짜 한순간이기 때문에 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삶 자체를 최대한 즐기고 사랑하자라는 마음을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꼭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은 이미 대단하다. 당신이 알건 모르건, 다른 사람이 알건 모르건 간에 당신이 아이폰 앱을 출시했거나 학교를 조기 졸업했거나 멋진 보트를 샀기 때문이다. 대단함은 이런 것들로 규정되지 않는다. 당신이 대단한 건 끝없는 혼란과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신경을 끌지를 계속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을 살아가며 나름의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이미 당신을 아름답고 성공적이며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심지어 당신이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심지어 당신이 배를 골부며 시궁창에서 자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도 남들처럼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당신도 남들처럼 운 좋게 지금까지 살아있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다고? 기회가 되면 벼랑 끝에 한번 서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올해 읽었던 책 중에 이제 멋진 신세계가 가장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사실 1920년대에 이 올더스 헉슬리라는 분이 1930년대, 20년대 이제 이 책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 지금 읽어도 놀랄 정도로 그 현재랑 이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총 이제 5개 계급으로 이제 태어나면 이제 계급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총 5가지의 계급으로 나뉘게 돼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처럼 당연히 알파가 가장 좋은 계급이게 되어서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에 따라서 산소를 더 적게 공급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은 두뇌였다. 다음으로는 뼈대. 정상적인 수준의 산소 가운데 75%만 공급을 받으면 난쟁이들이 태어난다. 70% 이하로 내려가면 눈이 없는 괴물들이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죠. 포스터가 결론을 지어 말했다. 말은 6살에 다 자라고 코끼리는 10살에 다 자란다. 그런 반면에 인간은 13살이 되어도 아직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20살이 되어야만 완전히 성장한다. 물론 그렇게 지연된 발육의 결과로 맺어진 열매가 인간의 지성이다. 하지만 엡실론들의 경우라면 인간의 지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포스터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주어지지도 않는다. 엡실론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5단계 그 계급의 사람들을 뜻하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인간이 공장에서 제품처럼 생산되는 것처럼 사실 이 세계 안에서도 그렇게 되고 모든 행동과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죽음까지도 통제되는 세계에서 어떤 질문들, 인간은 얼만큼이나 인간일까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 계급 중에 알파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그 계급의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꽃이랑 그 다음에 책을 전기 충격을 일으켜서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두뇌라든지 어떤 지성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만약에 이 세계에서 내가 델타였으면 정말 아예 접하지도 못했을 텐데 되게 소중한 것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좀 더 접하게 되었고요. 책이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실 경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좀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건 뭐였냐면 아기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책과 시끄러운 음향, 꽃과 전기 충격이 만나 짝을 짓는 연산작용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똑같거나 유사한 훈련이 200번 반복되면 이들 연결고리는 불디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결합한다. 인간이 맺어놓은 것을 자연은 떼놓아 놓을 힘이 없다. 똑같은 유사한 훈련을 200번 반복하면 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동일한 식으로 그걸 운동에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내가 기술 아니면 영어 어떤 부분에서 다 해도 아마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쨌든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것과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이제 좋았던 부분을 읽어드리면 맨 밑에 몰입할 때 자유를 얻는 까닭은 더는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몰입하면 자유로운 까닭은 중요한 일에 집중해 정신을 가다듬는 게 건강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몰입하면 결정을 내리기 쉬워지고 좋은 것을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 지금 내게 있는 게 충분히 좋다는 걸 안다면 무엇 때문에 마냥 더 좋은 것을 쫓아다니느라 스트레스를 받겠는가? 몰입하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목표에 집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대단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